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컨버터 솔루션 75에서 200W 파워 서플라이 이상적인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컨버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75에서 200W 파워 서플라이 디자인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어차일드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토폴로지 비교 및 에벌루에이션 보드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 및 대기전력 소비에 대한 아이디어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디자인을 위한 과제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낮은 소비 전력, 그 다음 높은 효율, 세 번째로 높은 파워 덴시티, 네 번째로 높은 신뢰성, 마지막으로 낮은 코스트입니다. 현존하는 싱글 플라이백 컨버터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디자인의 과제들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싱글 플라이백 컨버터를 보시게 되면은 높은 효율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의 이유가 플라이백은 원래 그 90%를 넘기기 힘들며 효율에 대한 약간의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워 덴시티 면을 보면은 하이 파워 덴시티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며, 싱글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로 파워 덴시티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현존하는 LLC 컨버터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아래 5가지 항목을 다 만족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로우 스탠바이 파워 컨버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LLC 같은 경우에는 보조 건선 없이 0.5W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신뢰성적인 문제인데요. 트랜스포머의 톨런스나 게이트 드라이브 타이밍의 민감성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얻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연 이상적인 솔루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효율이 높지 않으며, 그러는 반면 스탠바이 조건은 매우 좋습니다. LLC 레조넌트 같은 경우는 좋은 효율을 갖고 있지만 라이트나 미디움에서 효율이 매우 낮으며, 그 다음에 보조 건선 없이는 스탠바이 파워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좋은 효율과 그 다음에 좋은 대기 전력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은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솔루션입니다. 그림 보시다시피 저희 콤보 IC인 FN6920과 그 다음에 하이 로우 사이드 드라이버인 FN7382, 그 다음에 2차 측의 SR 컨트롤러인 FN6204를 3가지를 통하여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솔루션은 원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스위치 QX 플라이백 컨버터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우 스탠바이 파워입니다. 아래 규제와 같이 0.5W, 0.2W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고효율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리퀴지 인덕터스 에너지를 1차 측 인풋 캐패시터에 리사이클링 시키면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 스너브 회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500V FET를 1차 측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위칭 로스가 매우 작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1차 측 사이에 밸류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스위칭 로스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아주 작은 전압의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2차 측의 세컨더리 사이드의 렉티파이어를 스트레스를 작게 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그것은 SR 컨트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PFC 출력 전압 기술이 사용되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측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싱글 플라이백 컨버터의 컨벤션한 그런 형태로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포머의 양산이 매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키지 인덕턴스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프로파일 트랜스포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이 매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EMI 측면입니다. 드레인 전압의 오버슈트가 입력 전압으로 클램핑이 되기 때문에 EMI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또한 1차측 스위칭 자체가 벨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EMI 특성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이백 컨버터의 듀얼 스위치 동작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Q1과 Q2가 온 됐을 때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Q1과 Q2가 도통이 되면은 IM 전류는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때에 2차 측의 다이오드는 역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Q1과 Q2가 오프가 되고 D1과 D2가 온 되는 구간입니다. 바로 이 다이오드와 이 다이오드가 온이 되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은 보시다시피와 2번 페이스 2번을 보시게 되면 그때는 VDS1과 Q1과 Q2에 V2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리게 되겠고요. 그때 게이트 전압은 오프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 1차 측에 축적된 에너지 ILM 전류가 그때부터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D1과 D2의 전류는 감소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스 3, 4번 즉 Q1과 Q2가 1차 측 FET가 둘 다 오프가 되고요. D1과 D2 다이오드가 모두 오프되는 구간으로서 이 구간은 플라이백의 전형적인 1차 측이 오프됐을 때 2차 측으로 에너지를 넘겨주는 그런 동작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이오드의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역전압이 걸리면서 그때부터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컨버터의 에너지 로스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싱글 플라이백 회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듀얼 플라이백 솔루션에 대한 회로입니다. 듀얼 플라이백 컨버터는 싱글 플라이백 컨버터에 비해서 보시겠지만 스너브 회로가 없습니다. 이 RCD 회로가 빠지면서 기존의 다이오드 하나와 다이오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1차 측에 쌓여있는 리키지 에너지를 1차 측 벌크캡의 에너지로 재생시키면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리키지 인덕턴스의 에너지를 D1과 D2를 통해서 1차 측 벌크 캐패시티에 리사이클하는 구조입니다. 패스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파형을 보시면 IDS 그 다음에 ILK의 파형을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의 장점인 높은 신뢰성과 그 다음에 낮은 스위칭 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FET 레인의 소스 전압은 아주 좋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싱글 플라이백 컨버터의 VDS 전압을 보시면 Vin과 그 다음에 MVO 그 다음에 피크가 추가된 이러한 높은 전압이 1차 측 FET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듀얼 플라이백 컨버터의 1차 측 FET의 양단 전압을 보시면 V2에 해당하는 전압으로 클램핑이 됨으로써 기존 싱글 플라이백 대비 낮은 전압의 형태의 FE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턴비가 높게 설계가 된 경우 GVS 스위칭에 가까운 형태의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구조는
싱글 플라이백은 밸류 스위칭을 하지만 그때의 전압이 높고, 하지만 듀얼 플라이백 컨버터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압이 V 이내에 해당하는 전압으로 클램핑 됨으로써 이 밸류 스위칭을 할 때 그때의 전압은 싱글 플라이백 대비 낮은 전압에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은 스위칭 전류의 손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컨버터에서 2차 측 SR 컨트롤러의 컨트롤 로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 2차 측의 SR 모스펫 같은 경우 턴 레이쇼를 크게 할수록 높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SR 모스 FET의 VDS의 전압은 N분의 Vin 플러스 Vout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압은 이 N을 크게 가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FET 내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모스 FET의 RDO순이 낮은 프라이스가 낮은 그런 형태의 FET를 선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코스트와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in이 420V이고 Vout이 12V, 그 다음에 턴비가 10이라고 했을 때 위에 공식을 대입해 보면은 47V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60V나 혹은 75V에 해당하는 FET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플라이백의 입력 전압이 낮았을 때 그때의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콤보 IC의 경우 PFC 출력 전압이 2레벨을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입력 전압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입력의 전압이 150에서 180으로 증대하게 되면은 그때 출력 전압은 300V에서 39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입력 전압이 180에서 150V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출력 전압은 300V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출력 전압과 입력에 따른 효율을 본 결과 115V의 고정으로 봤을 때 VO PFC의 출력 전압이 390일 때와 약 300V, 그 다음에 256일 때의 그때 효율을 보게 되면은 각각 효율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의 라이트 노드일 때의 효율입니다. 일반적인 QR 동작 조건을 보시면 로드가 낮을 때 주파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이트 로드일 때 효율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파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위칭 로스가 증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QR 오퍼레이션을 동작하는, 즉 밸류 스위칭을 하는 IC의 동작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4번까지 밸류 스위칭 가능한 IC로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FN6920의 밸류 스위칭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퍼스트 밸류 디텍터라는 경우 FS민과 FSmax의 중간 값인 그 점에 해당하는 스위칭 주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밸류 디텍터를 하는 경우 FS민보다 좀 낮은 값의 스위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의 밸류 디텍터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낮은 구간에서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라이트 노드에서 낮은 오퍼레이팅 주파수를 고려해 볼 때 넓은 밸류 스위칭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을 증대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의 스탠바이 즉 대기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0.5W, 그 다음에 노로드일 때 0.2W의 모든 스펙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일단 PF 스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하이 라인과 그 다음에 라이트 노드일 때 PFC가 턴오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전압이 낮은 경우, 로우 라인 경우, 그 다음에 라이트 노드일 때는 버스트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R 스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로드가 낮을 때 버스트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너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너버 로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 SR 스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 노드일 때 SR이 턴오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대기 전력이나 효율의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스탠바이를 찍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115V일 때 그때의 출력이 0W를 기준으로 0.186W가 측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230V에서는 0.195, 그 다음에 출력 0.25W를 기준으로 했을 때 0.482, 0.486 모두 기준에 만족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과제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과연 토폴로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싱글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쉬우나 전체적인 효율은 9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LSC 같은 경우 디자인이 복잡하며 그러나 헤비 로드일 땐 효율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디움이나 라이트 노드에서 효율이 역시나 좋지 않고요. 그 다음 스탠바이 파워 자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스탠바이 조건과 좋은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솔루션은 75에서 200W용으로 저희가 설계가 할 수 있으며 설계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며 효율도 좋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대기 전력도 버스 모드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듀얼 스위치 QR 플레이백과 그 다음에 싱글 스위치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스위치 QR 플레이백 같은 경우는 RCD 스너버는 리키지 인덕턴스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리플렉트 전압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높을 때 GVS를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전압의 FET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700에서 800V급의 FET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1차 측 FET가 턴온 됐을 때 그때의 RDS는 상승하고 그때의 VDS는 0이 되게 있습니다. FET의 전류가 오프되는 시점에 그때 축전 때 1차 측의 리퀴지 인덕턴스는 RCD 회로를 통해서 소모가 되면서 그때의 VDS를 보시게 되면은 높은 전류의 전압이 FET에 인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이런 스탯을 줄이고자 RCD 스너버를 크게 사용한다면 그만큼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효율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V인으로 클램핑이 되기 때문에 FET 같은 경우 500V짜리로 쓰실 수가 있으며 리퀴지 인덕턴스의 에너지는 입력 전압으로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율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플렉트된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높다면 에너지는 출력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즉 GVS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듀얼 스위치 QR 플레이백과 LSC 레저 컨버터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듀얼 스위치 QR 플레이백 같은 경우 1차 측의 전류는 로드가 감소하게 되면 1차 측 전류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1차 측 로드가 작게 되면 1차 측 전류도 보시는 바와 작습니다. 그리고 또한 벨리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GVS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이 매우
설계가 단순합니다. 즉 컨벤셔널 플라이백 컨버터과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숏스루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LSC 레저넌트 컨버터에 대한 특성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SC 컨버터 같은 경우 1차 측의 전류는 순환 전류가 있기 때문에 1차 측 전류에 큰 순환 전류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측 프리머리 사이드에 이러한 전류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로드가 작더라도 LM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1차 측 전류에 보이기 때문에 1차 측의 순환 전류는 전체적으로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SC는 GVS를 풀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LSC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리퀴지 인덕턴스에 따라서 특성이 너무나 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LSC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숏스루의 커런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약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듀얼 스위치 QR 플레이백과 LSC 컨버터에 대한 요약 정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풀로드일 때의 효율입니다. 풀로드일 때의 효율은 듀얼 스위치는 벨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효율은 구수로 표현이 되지만 LSC 같은 경우는 풀로 GVS를 동작하기 때문에 듀얼보다는 좀 더 좋은 베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 노드일 때의 효율입니다. 라이트 노드일 때는 듀얼 스위치는 9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LSC 같은 경우는 라이트 로드나 미디움 로드일 때의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순환 전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버스 모드의 동작 조건입니다. 듀얼 스위치는 컨벤셔널한 플라이백 동작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매우 쉽게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LSC 같은 경우는 게인 커브의 특성이 너무나 잘 변하기 때문에 사실 동작시키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 PFC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라인과 그 다음에 PFC 전압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듀얼 스위치의 QR 플라이백 컨버터 같은 경우는 허용되는 입력 전압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실 설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LSC 설계 같은 경우는 허용되는 입력 전압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실 설계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SR의 경우인데요. 듀얼 스위칭 같은 경우는 제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LSC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 피드백 컨트롤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듀얼 플라이백 컨버터는 컨벤셔널 커런트 모드의 컨트롤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컴펜세이션 네트워크 디자인이 매우 용이하며 그 다음과 라인과 로드에 따른 트랜션 응답 특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LSC는 PFM 즉 주파수 변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컴펜세이션 네트워크 설계에 따른 설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라인과 로드에 따른 트랜션의 응답에 대한 설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부분인데요. 디자인 부분에서 듀얼 스위치 같은 경우는 설계하기가 용이하며 쉽습니다. 그리고 LSC 같은 경우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디자인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머 매니팩처링 부분인데요. 듀얼 스위치 같은 경우 기존 트랜스포머의 그러니까 리퀴지의 인덕턴스의 오차를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LSC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토러런스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트랜스포머의 리퀴지의 값에 따라 개인 곡선의 특성이 많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신뢰성 부분인데요. 듀얼 스위치는 숏스루 형태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신뢰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굿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SC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원래부터 초기부터 숏스루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거 외에
캐패시터 영역에서 동작하는 경우 FET 회의를 초래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 레인지 부분입니다. 듀얼 스위치 QR 플라이백 컨버터 같은 경우는 200W 언더급으로 적합하며 LSC 같은 경우는 200W 이상급에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듀얼 스위치 QR 플라이백과 LSC 레저넌트 컨버터에 대한 효율과 전체적인 동작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LSC 컨버터의 효율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표기된 게 듀얼 스위치 QR 타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SC보다는 QR 타입이 전체적인 효율 0부터 100%의 부하의 전반적인 구간에 봤을 때 효율이 거의 일정하며 입력 즉 115V일 때와 230V일 때 비교를 해봤을 때도 효율이 거의 동일하지만 LSC는 원래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미디움 노드일 때와 라이트 노드일 때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 조건은 90W 19V 출력의 데모보드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에 대한 회로입니다. 이쪽 부분은 AC 라인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PFC 블럭인데 저희 콤보 IC인 FN6920을 써서 PFC 블럭과 그 다음에 듀얼 QR 플라이백 회로 쪽에 FN738이 하이 로 사이드에 게이트 전압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콤보 IC가 되겠습니다. 738에는 하이 로 사이드 게이트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2차 측에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SR 컨트롤 쪽에는 저희 FN6204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W의 19V 출력 슬림 아답터에 대한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보드는 위 그림과 같고요. 일단 대기전력 부분을 보시면 노로드일 때 입력 전압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스펙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실 수가 있으며 출력이 0.25W일 경우에는 0.5W 스펙을 만족시키는 0.482, 0.478W의 정도의 대기전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 또한 입력 전압이 115V일 때와 230V일 때 모두 거의 평균적으로 90 정도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0W급 19V 출력인 올인원 PC 파워 테스트 결과입니다. 테스트 보드는 그림과 같습니다. 대기전력 부분입니다. 노로드일 때와 출력이 0.25W일 때의 경우인데 모두 스펙에 만족하는 수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율 또한 입력이 115일 때와 230일 때 모두 거의 90 이상의 효율을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0W급 테스트 결과입니다. 19V 출력이며 올인원 PC 파워용입니다. 테스트 보드는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전력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또한 AC 전압에 따라서 약 0.2W의 수준을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출력이 0.25W일 때 약 0.5W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 부분입니다. 입력이 115일 때와 그 다음에 입력이 230일 때의 효율도 또한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효율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0W급 19V 출력에 대한 전체적인 회로도입니다. 회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겟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듀얼 스위치 QR 플라이백 컨버터는 75에서 200W용으로 파워 레인지는 그 정도가 적정하며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올인원 PC 파워나 아니면
LED TV용 파워, 그 다음 노트북용 아답터, 아니면 게임 콘솔, 아니면 LED 라이팅, 이러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위 출력을 위한 고효율이나 그 다음에 낮은 스탠바이 파워를 요구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효율과 낮은 대기 전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란 솔루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싱글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대기 전력은 매우 좋으나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LLC 같은 경우는 효율은 좋으나 대기 전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의 모든 단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듀얼 스위치 플라이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메일이나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 기타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